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과연 이거 체질일까요? 제일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만 마시기 전에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까?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 속의 유해균의 비율이, 즉 뚱뚱하게 만드는 비만균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늘어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개발과 그리고 발전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정말 편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은 기계가 대신 근육으로 움직여주고요. 그렇죠? 요리 같은 경우에는 불 켤 필요 뭐 있습니까? 봉지 뜯어서 끓이면 끝나고. 놀 때는 뭐 요즘 밖에서 노는 친구들보다는 PC방을 가거나 집에서 거실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노는 시대니까 몸은 되게 편해졌는데요. 건강은 배가 고플 때는 스마트폰 하나 어플 하나 딱 켜놓고 그냥 띡띡띡띡띡 누르면 집 앞까지 편안하게 음식이 배달이 되다 보니까 가공된 음식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 특히나 설탕 들어간 것들. 전 개인적으로 이 김치찌개나 탕 종류에 설탕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럴 때는 괜히 돈 주고 먹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해서 평상시 물만 마셔도 살찌기 전에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WHO에서 음식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고 있다. 가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과식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낸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혹은 자주 먹느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불안, 짜증, 우울감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음식을 찾는다.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예전에 이런 짤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빨리 라면 주세요. 현기증 나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살을 빼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금식을 하고, 그쵸? 식생활을 올바르게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장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장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몸은 이 미생물이 어느 녀석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어지는 음식들이 달라지거든요. 해서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과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은 엄연히 다릅니다. 식단이 다르고요. 생활 환경이 달라요.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편향적으로 확 몰리는 순간 살찌는 거 금방이거든요.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뭐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면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지, 뭐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장 속에서 이 유익한 균주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특히나 마케팅에 속아서 음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로라는 이름을 쓴다거나, 혹은 이 자연의 이미지를 쓰면서 우리의 제품이 건강하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재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떠한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최근에 젓갈을 구매를 했는데, 오징어 젓갈이랑 창란젓을 샀는데, 일단 원재료명이 안 써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겠거니 하고 샀어요. 근데 웬걸 먹었는데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야. 와, 글루탐산 나트륨이랑 사카린 같은 이러한 합성 감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막걸리 같은 경우가 있죠. 뭐 전통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달한 맛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쌀의 본연의 단맛인지 혹은 인공 과당의 단맛인지 드셔보시면은 명확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첨가물들을 많이 넣게 되다 보면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카린이나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이러한 정제된 과당들, 합성 과당들이나 감미료를 먹게 되면 유익균이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얼마나 잘 섭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승전보다 결국에는 장 건강을 내가 평상시에 얼마큼 잘 챙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혈관벽을, 그러니까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영양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영양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지를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기승전, 장내 미생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올바른 디톡스를 위해서 오늘도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